안녕하세요.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4의 6번째 강의,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하는 상실에 대한 위로입니다. 이제 시즌4의 반이 넘어갔네요.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여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곧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잃기만 하는 도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내 패를 훤히 알고 나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 패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저 나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몇 번 잃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자신감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패를 알고 치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 둘씩 인생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얄밉고 매정한 놈입니다. 그리고 너무 치사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찌 인생과 도박을 해서 이겨볼까 하는 그 신라 같은 희망으로 인생을 이기기 위해 도박을 해보지만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원,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 봤자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어느 인생은 서서히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걸 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느 인생은 커다란 재산을 쌓아놓긴 하지만 인생과의 도박에서 마지막 자기 재산을 올인하면서 전부 다 잃고 죽음을 맞기도 하죠. 그렇게 남겨진 재산들은 자식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질도 그럴진데 우리의 수명도 인생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 인생의 종잣돈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생과 도박을 하는 순간 물질은 그래도 인생과의 도박에서 잃기도 했다, 따기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수명만은 슬로트 머신의 줄창, 동전을 집어넣어 보지만 절대 동전이 와그르 떨어지는 일 없습니다. 그냥 점차 내가 가지고 있던 종잣돈 조금씩 없어지면서 우리의 수명도 조금씩 짧아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생명을 받는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무조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물론 인생과의 도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주었다 물론 다 뺏어가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얻고 형제나 자매를 얻기도 하고 자라서는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을 얻고 배우자를 얻고 자식도 또 만들죠. 그 외에 또 친척들도 있고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많은 동료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명예나 타이틀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망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때문에 인생은 잃기만 하는 도박은 아니다라는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언젠가 부모도 내 곁을 떠나고 형제 자매도 떠나게 되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힘들게 모으지만 순식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명예나 타이틀도 어느 순간 그냥 다 없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게 인생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망가지고 쓰러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손아귀에 진 모래처럼 술술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술술 빠져나가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합니다.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인간은 이런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슬픈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인간이 꼭 거쳐야 될 상실을 시사적으로 그려낸, 서사적으로 그려낸 영화가 있습니다. 데이빗 핀처 감독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4 중간을 넘어서니까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되죠.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얻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한 사람의 일대기가 이 영화에는 그려집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조망함으로써 나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운명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객들을 모아놓고 꼭 집단 치료를 하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 그래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또 명확히 이 영화는 보여주죠. 수익과 손실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참 인생의 회계사는 일하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죽을 때 수익에서 지출을 빼면 정확히 0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삶을 통해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우리는 조금의 위로를 받습니다. 벤자민 버튼이 그랬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냥 내던져질 뿐이고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똑같은 운명을 타고났구나 하고 이렇게 또 생각도 하게 만들죠. 영화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장님 시계공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계 바늘이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듭니다.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꿈꾸는 헛된 희망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어떤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점으로 공황장애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시점으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시점 또 아니면은 결혼하기 직전의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사람은 주식 투자하기 직전에 부유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다 거꾸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 단축 공장을 경영하는 한 남자가 아들을 얻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 아내가 죽게 되죠. 아내가 죽은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80 먹은 노인처럼 생긴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는 속상한 감정, 아들에 대한 원망, 그런 것 때문에 양로원 앞에 아들을 버리고 말죠. 그래도 버려진 아들은 운이 좋아서 마음씨 좋은 그 퀸이 아주머니 손에서 자라고 양로원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벤자민 버튼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는 이상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젊어지는 기현상이 그의 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60대가 된 거죠. 이때 겨우 6살이 된 데이지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 소녀를 만나죠. 그녀는 벤자민 버튼의 운명적인 사랑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 둘은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걸 반복하다가 둘의 나이가 이제 비슷해질 무렵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벤자민은 점점 젊어지고 데이지는 점점 늙어갑니다. 벤자민은 그녀의 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죠. 자신은 점점 젊어질 테고 점점 어린애가 될 테고 아내는 점점 늙어가는 그런 비극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는 벤자민이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어린이로 등장하면서 이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벤자민은 시간을 거꾸로 산 사람입니다. 노인으로 태어났지만 점점 젊어지면서 나중에는 아기가 되죠. 이 영화는 시간을 그러면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떤 결과가 야기될까? 그러면 인생에서 잃지 않고 다 얻기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상실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 인간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꾸로 살았던 벤자민도 시간을 제대로 살았던 데이지도 시간의 순서만 다를 뿐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상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거꾸로 돌리나 바로 돌리나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참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순식간에 자신의 손아귀에서 하나 둘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젊음을, 생명을, 건강을, 재산을 영원히 지켜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은 자신의 젊음을, 재산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매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불어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집착이 생기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참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맨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죠. 분명 없어지고 쓰러지고 상실되는 것을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법칙에서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만 같고 또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만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재산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이런 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인생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우리는 자기 체면을 걸고 살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 밑바닥에는 언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안절부절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잃거나 또 없어지는 것은 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도 그런 일은 결국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크게 당황하고 그런 인생의 법칙 앞에서 쓰러지게 되고 도리어 더 굴복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칙에서 예외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뭔가를 잃게 되면 커다란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자부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암 선고를 받거나 어떤 이는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면은 그때 인생에 대해서 자신은 질병을 가진 것은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는 많은 상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거나 그 상실감의 무게 때문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는 걸까요? 물론 어떤 걸 잃게 되면 커다란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실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슬픔을 빨리 털어버리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상실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움켜쥐기만 하고 절대 내 인생에서는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일수록 그런 상실감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서서히 또는 갑작스럽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런 상실에 대한 슬픔은 훨씬 덜할 겁니다. 역시 받아들이는 게 왕도입니다. 그런 인생의 법칙을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과 치는 고스톱에서 모든 것을 점차 잃어가고 마지막 종잣돈까지 없어지더라도 슬픔이 훨씬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 자꾸자꾸 소멸해 간다는 진리를 가슴으로 느낀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뭐든지. 인생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나도 자연의 법칙, 상실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상실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뭡니까? 항상 자기 손 안에 움켜쥐고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두 손 안에 자기가 가진 것을 꼭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힘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목에 핏줄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월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걸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두 손에 그냥 물건을 쥐고 자기가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주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지나가는 게 계절이 바뀌는지 시간이 바뀌는지 행복한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두 손 탁 놔버리게 되면은 인생 속에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 계절 변화 얼마나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정말 생긴 것들, 내 자녀들이 커가는 것들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또 떠나가는 과정도 그것의 또 자연의 법칙이니까 순순히 또 받아들이게 되죠.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런 상실의 법칙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생은 정해져 있다는 걸 통해서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내 인생의 변화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항상 오늘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매일매일 같은 풍경처럼 보이지만 한강에서 풍겨오는 그 물냄새가 다르고 어느 날은 물 한 개가 그 자전거 도로까지 그 넘쳤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조그만 잡초들의 세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스모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하비 키텔이 나오는데 하비 키텔은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사진을 찍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물어보죠. 맨날 그 똑같은 장면 왜 찍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죠. 똑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하루하루의 변화, 인생의 변화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것이고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고 싶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면을 찍는 겁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진짜 부자는 시간 부자들입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시간 부자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시간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시간 부자입니다. 그런 부유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오감을 다 열어놓고 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또 하고 이렇게 또 자꾸 반복이 되네요. 이런 시간의 소중함은 잃기만 하는 인생과의 도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흔해 빠지고 남아 돌아가면 뭐가 귀합니까? 점차 없어지고 사라져가기 때문에 소중한 게 시간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귀중하고 소중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잃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자신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은 채움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